네, 이 시각 네. 한 랭킹 마지막은 추행 정도 중하지 않다로 잡아봤는데요. 보고 계신 영상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 CCTV 영상인데 뒷짐을 싣고 서 있는 이제 남성이 몸을 휙 돌려더니 네. 여성을 이제 지나쳐 가고요. 이 여성은 곧바로 이제 남성을 돌려세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속의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면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죠. 청와대 국민청 국민청 게시판에도 이제 이 가해자의 아내분이 올리면서 한 33만 명 네. 정도가 청원을 했죠. 청원을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겼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굉장히 지금도 네. 2심 판결 나오고 뜨거운 화제예요. 네. 특히 남성과 여성들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우선 1심 판결이 떨어진 이후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건이 났을 때 화제가 된 게 아니에요.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에 대전에 있는 이 영상 속의 곰탕집에서 이미 이제 재작년이 됐습니다.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고 네. 1심 재판의 결과는 이 남성은요. 징역 6개월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저 스친 시간은 1.3333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이에 여성은 성추행이 있었다.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혹은 꼬집었다. 남성은 스쳤는지 모르겠지만 성추행도 안 했고 난 인지하지 못했다. 이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이게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예. 징역 6개월이라는 형량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남성의 아내분이 국민청원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33만 명 할 때는 남성이 억울하네, 누명 쓴 것 같네 네. 이런 취지의 이제 흐름이었는데 2심 재판이 이제 팽팽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2심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어떻게 결과는 나왔나요? 똑같은데 1심과 똑같습니다. 예. 유죄다. 징역 6개월. 다만 법정 구속해서 구속해 두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사실 저 남성은 2심은 불구속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38일 만에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나왔죠. 2심을 받은 상태였는데 뭐가 이제 남녀 간의 여론이 있냐면 남성들은 아니 1.33초에 어떻게 성추행을 해? 예. 그리고 영상에도 명확하지 않잖아.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접촉을 피해야지 남성들이 억울해질 수도 있겠네 이런 거고 여성들은 저 찰나에도 충분히 성추행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여성들이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혹은 길거리 이런 데서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것은 성추행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남녀 의견들은 지금 사실은 좀 팽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변호사님 보면 뭐 증거로 영상이 있기도 하지만 항소심에서 보면 유무죄를 가른 건 사실 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가장 큰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이제 성범죄, 뭐 성추행이 됐건 성폭행이 됐건 간에 그것은 둘만의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은밀한 장소는 아니지만 누가 그걸 눈여겨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피해자하고 난 그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이제 일관성이 있다고 본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 추측해 보건데 네. 이 피해자가 전혀 남성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저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그걸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고의 이유가 그렇지. 왜 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CCTV를 봤는데 전혀 그 사이에 둘이 접촉할 시간적이나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면 여자분이 거짓말한 거다 볼 수 있지만 접촉한 건 맞거든요. 그럼 맞으면 1.3초라도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니까 역시 1심과 2심은 이제 똑같이 유죄가 나왔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사건이요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 이제 공중 밀집 장소에서 그 심리는 뭐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엉덩이를 한번 움켜쥐는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여자는 분명히 했다 하면서 소리쳐서 저 사람 잡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여자가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하필 그 남자를 가리키면서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처벌적인 문제에서 보면 검찰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추행 사건은 이제 벌금형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벌금 300만 원 했죠.
그런데 이제 판사가 딱 보니까 아니 이거 보니까 범행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니까 이제 통상회부 시켜서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거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실형 6개월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걸로 결론이 난 거죠. 네.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영상 전문가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네. 영상만으로는 접촉 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남성의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배상훈 교수님, 이 부분이 증거가 됐나요? 안 됐나요? 이거 1.333초 이 그러니까요. 부분이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건지. 영상 전문가가 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수의 분이셨고 한쪽 분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그 손이 왔다 갈 수 있다. 네. 시간적으로는 된다. 예. 라는 쪽으로 주장하신 분도 있고요. 다른 영상 전문가께서는 실제로는 손은 왔다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손이 왔다 가기에는 너무 짧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쪽 증인과 저쪽 측 감정 증인이 사실은 맞서는 부분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행위를 할 시간은 되는데. 된다는 되는데 문제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다른 미리 준비 행동이 의도적이었냐 있어요. 아니었냐 예.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이 의도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FBI에서는 이걸 뉴슨스 오펜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가신 행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쓱 지나치는 형태인데 추행은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형태의 그걸 범주를 만들어 갖고 네. 하거든요. 처벌하고는 관계없이 동기는 성범죄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짧은 기간에도 되긴 되는데 네.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범죄를 다룰 때는 앞과 뒤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앞 시간에서 무엇인가 이 피해자 선정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가해자가 예. 대상 여성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특정했다든가. 쳐다보거나 이랬을 때 부분을 그게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연결점이 있다고 하는 거고 네.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연결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이 곰탕집 사건은 1.333초.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 범행의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판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이전 같은 경우 1.333초는 사실은 그 행동을 못 한다고 했는데 여러 영상 전문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동원됐는데 사실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 추행의 목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부딪힌 거냐의 문제는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판례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장을 나온 남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고요. 또 아내도 고개를 숙이면서 흐느꼈습니다. 사실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이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서 상부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일단 밝히도록 우리 재판부에서 네, 항소심 판결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고 여부는 확실하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 문제 핵심 여전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1.3초면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음만 먹었다고 한다면 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특히 아까 그 이전에부터 이미 선정적으로 사고에서 굳어져 있고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에 관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는 거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바뀌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